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사회적 자본과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과 내용 그리고 용어를 착안을 해서 마을교육 자본이라는 개념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제 책에서도 마을교육 자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네트워크와 신뢰다.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혹은 공동체로서 내재되어 있는 신뢰관계 그리고 네트워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관계성이 있느냐, 이게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퍼트남처럼 사회적 자본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 요소에 규범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만약에 서로들 간의 공동체 내에서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들 간에 알고 지냄이 있다. 그래서 아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책임의식이 있다. 그 책임의식이 하나씩 쌓이고 지역에 내재화되면 그거는 질서로 나타나는 것이죠. 살아가는 질서, 공동체 내에서 질서, 그리고 그 질서가 고착화되거나 혹은 명문화됐을 때 우리는 그거를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자본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관계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사회에도 교육을 위한 사람들 간의 관계성의 두께 혹은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교육적 역량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마을교육자본이라고 불러보자 라는 게 이제 저의 그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도 마을교육자본이라는 개념을 150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잠시 읽어드리면요. 마을교육자본이란 이처럼 지역의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신뢰, 교육 주체들 간의 유기적 연대, 지역의 교육적 여건 및 인프라 구축 정도, 지역교육 정책 및 제도 등으로 결정되는 지역의 교육력 혹은 토대적 교육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알고 지냄이다. 서로들 공동체 내에서 지역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 맞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이, 지역사회에 있는 교육에 대한 사람들 간의 관심 그리고 신뢰라는 부분이 있어야지 연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에 대한 혹은 학교 밖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는 그 지역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혹은 교육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한 게 지역 교육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연대, 네트워크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네트워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지 않은 경우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은 학교와 지역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지역의 활동가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고,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주체 혹은 교육 활동가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연대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마을교육자본의 조건 혹은 요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게 지역의 교육적 여건 및 인프라 구축 정도가 마을교육 자본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인프라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의 관계성과 신뢰가 두터워질수록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열정이 생기고 체계적인 노력이 발현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인프라가 구축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교육적 인프라가 학교 안팎을 넘나들면서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 그랬을 때 교육적 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한번 넣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육 정책 및 제도 등이 결정하는 지역의 교육적 역량, 수준,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교육력, 이것이 마을 교육 자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지역의 교육력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제가 일본의 사례를 비견해서, 그러니까 비교해 가면서 제가 제시를 했던 표현이고요. 그 얘기는 일본에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지역의 교육력이라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이게 지역의 교육력이에요. 지역에 따라서는 아이들의 성장에 혹은 배움에 영향력이 큰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알고 지냄이 없거나 신뢰, 공교육에 대한, 학교 밖 교육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아이들 배움과 성장에 영향력이 없겠죠. 근데 관심이 높고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 혹은 제도적 지원이 강할수록 아이들 성장과 배움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교육 역량이다. 지역의 교육력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좀 더 본질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역의 교육력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지역의 교육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 다시 말씀드리면 삶과 배움이 일치된 교육, 그것이 바로 지역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동안은 삶 따로 배움 따로였다. 그래서 배운 것은 학교에서 배운 거고 그거는 지식적 역량인 건데 살아가는 것과는 조금 다르더라. 그러면은 그동안의 교육이 이제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그런 교육을 배워야 되나?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살아가는 힘을 키우지 못하는 교육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삶과 배움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 얘기는 지역의 교육력이 있을 때는 그런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삶과 배움은 언제나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교육력을 바탕으로 해서 마을교육 자본이 형성되는 것이고요. 또 순환적으로 마을교육 자본이라는,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지역의 교육력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은 사회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마을 교육 자본이라는 게 있다. 혹은 지역교육 자본이라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의 교육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지역의 교육력이라는 건 아이들이 혹은 성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과 성인이 성장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 긍정적 영향력이 있는 곳, 그렇지 못한 곳, 그것이 바로 지역 교육력의
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